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실시간 첨삭지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교육 내용도 추가적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직접 또 발굴하셔서 계좌 수익률도 높이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첨삭지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군들이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지금 캔들 그리고 이평선, 거래량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만기 주간 끝나고 난 이후에요. 시장 2000포인트 공방 나왔을 때 대단했죠. 건설주 그리고 항공주 그 밖에도 금융주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서 큰 수익을 내셨을 텐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다음 주에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습 내용 준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랜빌의 법칙, 매수 법칙 복습 준비해드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지속형, 추세 지속형의 패턴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 매수 4법칙인데요. 먼저 첫 번째 매수 신호, 어떤 부분이죠? 사실상 매도 부분하고의 그 반대 부분 해석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자료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이동평균선 부분이 하락 이후에 보합 내지는 상승 국면으로 돌려져 있을 때 주가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매수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그림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그 이평선이 밀려 내려오다가 평행 내지는 상향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후행성, 그죠? 이평선 부분은 후행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복습하시면 이 부분은 답이 나오죠.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일봉 차트 중에서 이 캔들이 월등하게 높게 올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평선이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0거래일이라면 약 한 달 기준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가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범위의 캔들 이 부분을 전부 합산을 해서 20개의 캔들을 종가 기준에 합산을 해서 나누기 20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평균 주가 수준, 종가 수준을 20일 이평선의 기준 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종가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어디에 형성돼 있어요? 여기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이 종가라면은 내일 기준에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에 형성됐었던 과거의 종가 부분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종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평선이 상향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간들이 어떻게 된다? 매수 구간으로 설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부분을 추후에 확인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조금 놓고 계산을 미리 하시면서 기울기 부분을 예측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그랜빌의 법칙 과거 데이터의 기준이지만은 실시간으로 또 최근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수 급소 자리를 잡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종목군들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20거래일 정도의 박스 그려주시고 추가적인 상승 혹은 횡보가 됐을 때 이평선이 돌려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위에서 흐름을 잘 주다 보니까 윗부분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밑에 평균 단가 플러스 윗부분의 현재 종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평선 윗방향으로 흘러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추세 부분 반전될 수 있다.
기울기 부분을 여전히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법칙의 매수 1신호도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 기울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하시고요. 매수 신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매도 신호와 같은 범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매도 부분은 사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매수 구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평선 부분을 주가가 제한적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과연 이 추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 여러분들이 또 화면 놓고 보면 이제 또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충분하게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매수 급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전 차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림 기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실전 차트를 또 놓고 보셔야 될 텐데 캔들 여러 봉을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상승 추세 지속되고 있죠. 상승 추세 지속되고 있는데 제한적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느냐. 이것이 급격하게 밀려 내려간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아까 이제 뭐 상승 추세 돌려지는 흐름의 아시아나항공의 장대 양봉이다. 혹은 뭐 이러한 양봉의 기준이라면은 여기서도 음봉의 기준이 이만큼 떨어지게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울기 자체가 꺾여버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이평선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에서 제한적인 조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인 범위의 기준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20개의 박스를 그려놓고요. 그 범위에서 제한적이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반등을 연출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앞부분에 있어서의 저점 이러한 부분이 소진이 되고 뒷부분에 다시 돌려질 때 흐름에 연동이 되면서 추세 부분은 계속해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부분 여전히 이 부분에서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시적인 조정에 있어서는 기울기에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HTS상으로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HTS상에서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스를 그려서 이 기울기가 기울어질 것인지 앞에 캔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랜빌의 매수 법칙 이 법칙은 제한적인 조정을 나타냈을 때 오히려 돌려지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 요거를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매수 신호 부분은요. 오히려 앞부분보다 더 강한 부분입니다.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서다가 조정을 받지만은 이것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탈되는 흐름보다는 어떻게 된다? 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밀려 내려왔을 때 이격을 줄여서 이평선 근처로 왔을 때 돌려지는 흐름.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매수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평선까지 이것 같은 경우는 뭐 기간 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과 함께 이평선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여기에서 주가 탄력이 나오게 되면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뭐 근처에 들어왔다가 돌려지는 경우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아시아나항공 뭐 자주 보여드리게 되는데 뭐 상당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정폭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일시적으로 또 이탈이 됐다가 되돌리는 흐름 3월 달에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그런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그랜벨의 법칙 그리고 또 윤정두가 권해드리는 실전 대응에서 기울기만을 놓고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종목이 더 있는데요. 예제 부분 뭐 금방 넘어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그 매수 신호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울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평선 자체가 하락 추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인데 주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가가 밀려 내려오죠.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과도하게 밀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평선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편입을 해라 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것이 여기가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돌려지는 흐름에서 편입하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준에서도
사실상은 이평선이 같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크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자칫 잘못해서는 오히려 하락 추세 속에서 추세 하락 부분의 손실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전 차트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림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탈이 됐다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면 요 이격을 줄이는 흐름에 수익을 창출하자인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요, 기울기 부분이 그렇게 뭐 크지 않고 완만한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히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 요걸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평선이 내려와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권해드리는 매매 패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향후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상승률도 이렇게 보시면은 높지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다는요. 앞부분에 매수 1신호 그리고 매수 2, 3신호 부분을 놓고 보신다면은 지금 같은 장이 어떻습니까? 종목이 올라선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그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통합적인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랜빌의 법칙 그리고 이평선의 추세 부분에 대한 해석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하락 추세 부분은 놓고 보시지 말라고 한 부분이 현대중공업도 이처럼 뭐 상승 추세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기울기만 확인하시면 뉘어질 때 만약에 제한적인 하락이 아니라 하락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버린다면은 관심권에서 제외를 하자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뭐 급락 반전이 연출됐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적인 반등, 요 폭을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시기에는 버겁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반발력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반발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1평이 하향이 됐다면 62평, 122평도 하향 추세겠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정배열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주가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주 기준에서 뭐 조그만 재료만 가지고는 주가 탄력이 크게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하락 추세는 일단은 배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랜빌의 법칙이 원래 이제 200일선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20일선으로 놓고 보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달 정도의 구간을 놓고 형성을 했을 때 이렇게 21선 올라타 줄 때 사실상 여기서 기울기가 돌려질 수는 사실 모르죠. 그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캔들 부분의 평균치를 예상을 했을 때는 조금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200일선까지 이렇게 강한 돌파 흐름을 주게 되는 흐름이 표출된다면 21선의 기울기는 급격히 올라서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맨 바닥에서 편입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추세에서 적절한 구간에서 편입이 되시면 기울기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요. 상승 추세 부분의 수익률은 전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하락 추세에서는 좀 배제를 하시고 상승 추세에서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더 강하게 놓고 보셔야 될 종목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요. 이런 종목이 되겠죠. 삼성전기입니다. 매집 자체가 지금 물론 자사주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죠? 자사주 매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습니다만, 또, 매집 부분에 있어서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난 이후의 매집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2월 이후로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상장사 중에서 1조 이상의 종목군 중에서는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다소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그랜빌의 매도 법칙 제4법칙을 놓고 보면은 단기적인 추세 때문에 이격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매도 국면으로 진입될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격을 가격 조정이 아닌 어떻게 된다고요? 기간 조정으로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 상승 부분은 월등히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그냥 예제로만 인식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가지고 나온 뭐 건설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또 이런 삼성전기 이번 주에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복습하시면서 최근 자료의 기준에서는 중요한 것은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내용, 뭐 지난주 자료를 다운받으셔도 되겠고요. 이번 주 오늘 교육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자료 내용 지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은 지속형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지속형 패턴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수준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다음 주에 반전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반전형을 배우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배우시는, 또 어제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이 다소 쉬울 수도 있어요. 다소 쉬울 수도 있고 일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긴장하셔서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통해서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우실 내용은 뭐 세 가지 패턴인데요. 첫 번째는 깃발형, 그리고 페넌트형, 뒷부분에 이제 쐐기형을 같이 넣고 배울 텐데요. 거의 사실상은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파악하셔야 될 부분,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주가가 급등락을 연출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표출되는 패턴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깃발형 같은 경우, 페넌트형 같은 경우 깃대라고 표현을 해요. 깃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가 부분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 혹은 급락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일시적인 반발, 추세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들, 뭐 이 세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추세의 일시적인 반발 때문에 어떻게 된다? 횡보 내지는 일정 부분의 조정 국면으로 진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깃발형이든 페넌트형이든 표출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추세 반전이 아니라 추세 지속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을 잘 극복해내자.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앞서서 뭐 다우 이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 전제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전제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의 주가가 급등락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에서 많이 나와요. 급등 급락이 나오려면 뭐 말 그대로 뭐 상한가도 막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깃대가, 이 깃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깃대가 완벽하게 이렇게 조금 수직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제 부분도 드물고요. 패턴이 좀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흐름을 찾기에는 또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상승형의 기준입니다. 1에서 3주 정도의 사이에 단기간에 뭐 1, 3주가 사실은 그게 단기간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봉 하나짜리, 봉 2개짜리, 봉 3개짜리 이렇게 해도 기준이 잡히는데 뭐 5개짜리도 놓고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 서양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속형 같은 경우 그나마 짧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1에서 3주 정도. 이것은 또 상승 추세 기준에서 1에서 3주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2주 정도 형성이 되어야 기본 전제로서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반전형으로는 절대 작용될 수 없다. 이 부분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은 절대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패턴이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반전형으로는 뭐 절대 작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 패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주가는 기존 깃대 형성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부분 뭐냐면 이 부분을 좀 이제 해석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추세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추세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깃대라고 한다는 겁니다. 상승을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깃발형 같은 경우에 이런 추세에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페넌트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페넌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에 반대로 형성되지만 추후 흐름은 마찬가지로 흐르고 이 깃대의 길이만큼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좀 애매모호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게
급등락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윤정도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이상짜리가 급등락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대형주에서도 이 부분이 꼭 이 패턴을 따라서 뭐 시세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깃발이 이렇게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만큼 수익을 내겠다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격 반발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도 완벽한 깃발령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흐름이 표출되고 그리고 나서 재차 흐름 나올 수 있는, 대형주에서도 적용을 좀 변형해서 시킬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유도리라고 표현한 건 뭐 표준어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깃발형의 형성 기간인데요. 형성 기간은 깃발의 기준입니다. 이 깃대는 상관이 없어요. 깃대는 상관이 없고, 이 깃발이 형성되는 구간을 대략적으로 일주일에서 3주일 수준. 이것은 상승의 기준입니다. 그죠? 상승. 그리고 하락의 기준에서는 2주일 정도 조금 더 짧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페넌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넌트형. 뭐 이렇게 생긴 부분이죠. 깃발형은 사각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평행이 된다고 친다면 페넌트형은 이렇게 모여지는 국면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국면에 놓여질 때는 1주에서 3주, 하락 국면에 놓여질 때는 2주일 정도의 수준으로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깃발형과 페넌트형의 패턴 부분 다시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반전 추세 이해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막 차트에서 놓고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캔들도 배웠고, 이평선도 배웠고, 수급도 배웠고, 거래량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패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추세의 흐름이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예를 든다면 급등이 나왔을 때 일시적인 조정폭이 어느 정도 연출된 이후에, 그 기간이 뭐 1주에서 3주 연출된 이후에 재차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는 것이지, 정형화돼서 들어가시겠다 하시면은 완벽하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실전에서는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오늘도 어렵습니다만 좀 이해하시는 쪽으로 넘어가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깃발형, 페넌트형 패턴 부분은 급등락 이후에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으로 형성된다. 급등 쪽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뭐 급락은 뭐 반대 국면이고요. 이렇게 돼서 깃대가 형성이 되고 급등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이 이런 식으로 평행 기준의 조정이 나온다. 이 구간이 어느 정도요? 1에서 3주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뭐 일주일 5거래일에서 뭐 15거래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중기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추후 등락폭은 요 깃대만큼의 흐름이 나온다. 최소 범위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뉘어지는 흐름이다. 원래는 급등락이 기준인데 약간 뭐 조금 더 뉘어졌다. 이 각도 부분을 누가 또 정형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뉘어졌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추세선을 벗어나는 구간에서 재차 급증한다라고 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앞부분에 거래량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 상승 부분이 이렇게 연출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부분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렇게 올라섰을 겁니다. 추세 상승이죠. 이렇게 올라섰다가 조정이잖아요. 조정을 나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락으로 연출이 되려면은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고요. 조정, 일시적인 조정의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분명히 앞에 배운 내용이에요. 줄어들다가 다시 패턴이 상향되게 될 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될 때 거래량은 다시 증가로 연출된다.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 부분도 사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마지막 포인트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느냐,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갭이 발생되느냐, 이러한 부분들 놓고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갭 부분에 대한 복습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죠? 꼭 갭 부분의 복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형은 출현 빈도도 낮고요. 출현 빈도도 낮고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왜 공부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쉽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왜? 캔들 100개 이상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캔들 패턴이. 근데 100개 이상의 캔들 패턴이 있는데 우리는 몇 개만 알려드렸습니까? 패턴 기준에서 4개만 알려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 부분은 알고는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해 못하시면은 뒷부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해도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꼭 넘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조금 그나마 낫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또 우리 연구원 또 혼납니다. 저도 며칠 밤을 샜지만은 연구원도 밤을 샜는데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일단은 좀 깃대가 실질적으로는 더 길죠. 이거는 뭐 깃대가 요만하고 조종이 이만하다면 이게 무슨 뭐 깃발형입니까? 깃발형의 기준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캔들 놓고 보일 때랑 마찬가지예요. 깃대가 이 정도 된다면 깃발은 크다고 해봐야 뭐 3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에서 놓여져야 그것이 깃발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추세로 움직인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추세로 상승을 하는데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는 거죠. 누군가는 매도를 한다는 건데 매도를 함으로써 저점도 낮아집니다만, 고점도 낮아지고요. 그럽니다만 이 부분이 거래량도 줄고, 그리고 추세의 완전한 전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돌려질 수 있는, 돌려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패턴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급격한 조정이거나 급격한 거래량의 수반이 아니에요. 깃발형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간다. 대략적으로 조정 기간은 1에서 3주. 짧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1에서 3주.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게 대응한다면 더 짧은 반등이 1주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지속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 깃대만큼의 상승 기준.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범위가 아니라 깃대 정도는 더 큽니다.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하락 깃발형은 출현 빈도 자체가 낮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하락 추세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상승으로, 바닥에서 상승으로 올려질 때는 거래량이 수반됐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매집이 돼야 올릴 거 아닙니까? 물론 바닥에서 매집도 하겠지만은 매집이 되는 순간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라면은. 그죠? 물량이 안 나오니까 바닥을 형성한 거고, 여기서 점진적으로 잡아가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뭐 펑펑 치고 가지는 않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 바닥에서 돌릴 때는 시간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고요. 고점에서 올라섰다가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는 급격하게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하락 깃발형이나 하락 페넌트형 대부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락 깃발형의 경우에 하락 추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급등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급등락. 급등 혹은 급락. 그래서 급락이 연출되는데 가격 반발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2번 이상씩의 저점 고점을 형성하는 추세의 흐름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방송 다 마무리되고 나서 첨삭지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복습할 때 한 번 더 그림을 놓고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네?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 가격 반발력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추세 부분이 그다지 표출이 다 안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실전 차트에서 좀 놓고 볼 텐데요. 사실상 실전 차트를 명확하게 표출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나왔는데 같이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LG상사 최근에 뭐 자주 가지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주 가지고 나온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관심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하락 대비해서 사실상의 상당한 탄력이죠. 이 부분이 뭐 상한가를 펑펑 치고 소형주처럼 움직임을 준 건 아닙니다만, 뭐 어찌됐건 간에 급등이 연출이 됐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깃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깃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평행으로 연출이 되면은 우리가 깃발로 깃대에 깃발이 나부끼는 현상으로. 그리고 이런 조정은 추세의 하락 부분의 조정이 아니라, 추세의 하락 부분의 조정이 아니라 일단 밀렸다가 돌리고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죠. 수반되면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려놓는데 이 깃대만큼의 상승 탄력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패턴을 우리가 확인하기 좀 어렵고 힘들다면은 뭘로 한다고요? 이평선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것은 패턴의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추세의 분석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평선이 또 추세의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거기에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대형주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주도주로서 수급 부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급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놓고 보시고 패턴 부분은 추가적인 참조 사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그 페넌트형 그 예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해석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 여기서도 깃발형으로도 놓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페넌트형이라는 것이 뭐 어디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렇게 깃발로 이렇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페넌트형이라는 건 몰려지는 거죠. 모여지는 부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잡으시면 또 페넌트형 기준으로도 놓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추세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런 것은 일시 조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거래량 부분이 조정을 받을 때 줄어들면은 추세 진행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지 모양을 똑같이 그리고 뭐 비율을 똑같이 맞추고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LG상사 일봉 차트 말씀을 드렸고요. LG생명과학에 대한 일봉 차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앞부분의 흐름 자체가 1주에서 3주라고 했는데 벌써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은 효력이 없어진 거죠. 효력이 없어진 부분이고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강한 상승 이후에 1주에서 3주인데 이것도 조금 기간은 길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깃발령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패턴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밑으로 밀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구간에서 한 번씩 그림을 잡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정형화시켜서 딱 잡아낼 수 있는 범위는 일단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패턴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소형주에서 급등 이후에 급등 막 상한가 이렇게 팍 간 다음에 이평선하고 이렇게 올라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이렇게 못 쫓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르죠. 기간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 일부 주면서 눌러서 되돌린 부분도 크게 주지를 않고 중간중간 가격 반발력도 일부 있고 주도 세력은 멈춰 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평선이 밀집되는 그럼 1에서 3주면은 단기 이평이 다 밀집되겠죠. 특히 20일 이평까지. 그렇게 되면 다시 끌어올려지는 흐름. 소형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LG생명과학 기준의 일봉까지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기에서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상 이게 좀 이 구간만 확대해서 놓고 보시면은요. 주가 부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팔라 보이지만은 여기만 확대해서 놓고 보면 또 이렇게 뉘어졌죠. 대형주가 뭐 이렇게까지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 패턴 부분으로 인식을 하실 때는 이런 기준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이해하실 부분은 뭐라고요? 단기 급등이 나온 이후에 가격 반발력 때문에 뭐 급락 연출됐을 때 가격 반발력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 때문에 눌린다 할지라도 특히 중요한 부분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고 1, 3주 정도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급등 이후에 이평선 부분이 다시 이격을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 수반과 함께 특히 뭐 갭이 나오면 더 좋다 그랬어요. 그 흐름과 함께 돌려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기대로 형성됐던 구간만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삼성전자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상 이렇게 먼 기간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가팔라 보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전부 이렇게 늘려서 보게 되면 뉘어져 있는 흐름이 되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깃발령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약간의 이제 조금 윗부분으로 주고 페넌트형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이러한 흐름 이후에 추세 부분은 하락 부분이 아니라 하락 연출이 아니라 오히려 추세 상승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 지속된다. 이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깃발령 같은 경우 마무리를 짓고 상승 페넌트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페넌트형 놓고 보시게 되면은 깃발령이 이런 평행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페넌트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고점을 낮추기도 하지만은 저점을 높입니다. 이해되세요? 고점을 낮추죠.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고점이 낮춰지긴 하는데 저점도 높여집니다. 왜? 상승 추세에서의 매수 강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밀집이 되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움직인다. 왜? 눌러지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줄어들어요. 사실상 눈에
뭐 지표로 놓고 볼 때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뭐 이평선, 거래량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보시거나 했을 때 이렇게 눌려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요. 저점은 높여지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은 지속으로. 만약에 거꾸로 밀려 내려오는 경우라면 또 반대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지속되겠죠. 그것은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됩니다. 밀려 내려올 때 거래량 실렸다가 반등일 때 거래량 줄고 다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밀리는 걸로. 그래서 상승 깃발형이나 사실상 상승 페넌트형이나 사실상은 거의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락 페넌트형도 그림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림 모양만 다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모양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앞서 이제 그 삼각형형 같은 경우에는 그 삼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수렴 구간이 추가적인 뭐 밑으로 올라내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요 범위를 놓고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페넌트형과 깃발형의 같은 경우는 이 깃대의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깃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몸통을 더 중요시 놓고 저희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깃대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 하락 부분의 범위, 목표 라인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더 중요시 놓고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번 종목 놓고 보면서 역시 똑같이 페넌트형 기준 잡아볼 텐데요. 뭐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페넌트형으로 형성이 되고 난 이후의 흐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페넌트형으로 기준을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정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패턴을 똑같은 그림으로 놓고 뭐 대응을 하신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추세 부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추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반전인지 추세 지속인지, 추세 지속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 깃발형과 페넌트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락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고 또 예제 부분에 대해서 전략 부분이 다소 엉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 관심만 갖고 뭐 관심 정도도 조금은 벗겨내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 부분도 뭐 매매 기준까지 완벽하게 잡아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역시 배울 반전의 기준에서 특히 중요시 놓고 봐야 될,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다운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깃발형과 그리고 페넌트형 그리고 이제 쐐기형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쐐기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점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페넌트형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밀집되는 삼각형 형상이 되겠죠. 그 밀집되는 구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분차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쐐기형 한번 놓고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깃발형과 삼각형의 혼합형이다. 뭐 깃발 모양의 거기에 또 뭐 삼각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해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항선과 지지선이 좁혀져서 한 곳으로 모이는 페넌트형과 뭐 같죠. 페넌트형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의 방향이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쐐기형은 잘 그거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애우시기보다는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상승 쐐기형이면 상승 추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 쐐기형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의 모양 나오는 부분을 상승 쐐기형이라고 그러고요.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쐐기형을 하락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 부분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돼서 표출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추세 부분은 다시 상승으로.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뒷부분에 이제 예제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같은 방향, 저항선과 지지선의 방향이 같은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상승 기준에서는 둘 다 하락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 좀 그림이 어려운 거예요. 예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락 기준으로 둘 다 형성이 되는 기준이고, 그리고 하락 국면에서는 둘 다 상승 쪽으로 형성이 돼서 그 다음 주가 흐름이 연출되는. 그러니까 조금 그림을 보셔야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페넌트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페넌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 저항 부분이 반등이 올려지고 내려오는 그 차익 물량 부분도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이 그 쐐기형 같은 경우는 양쪽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 어찌됐건 간에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상승 쐐기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기본 그 전제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당연하겠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 쐐기형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쐐기형이면 상승 아니냐? 아닙니다. 이름만 이렇게 돼 있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름까지 굳이 애우실 필요도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주추세는 재차 하락이다. 아시겠죠? 상승 쐐기형의 경우는. 그리고 급락에 대한 반발 심리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가 편입, 투매 지속 등으로 표출이 된다. 투매가 지속이 되는 흐름, 그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일부 형성되는 흐름. 그렇게 되면서 방향성은 위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지선의 기울기가 저항선의 기울기보다 급하게 상승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위쪽이 저항선이, 이 위쪽이, 그리고 지지선은 요 밑에 쪽이죠. 밑에 쪽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선다는 거예요. 하락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려우신가요? 이 부분 저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실전 차트도 그닥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쐐기형 같은 경우, 페넌트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복습을 통해서 어차피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복습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해도만 좀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패턴 완성 이후에는 추세의 하락이 다시 연출이 됩니다. 거래량 부분도 다시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하락 쐐기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추세에서, 반대 해석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과정이고 앞서 보여드린 내용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락 쐐기형은 뭐 추세가 밑으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쐐기형만 나온 거고 그다음 반등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쐐기형 부분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방향은 기존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고요. 당연하겠죠. 거래량 부분은 주추세로 회귀 시 거래량이 증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깃발형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멈춰 있다가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다가 윗부분으로 다시 올라갈 때 터지고 또 밑으로 내려올 때도 같은 추세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속형 패턴 부분이 되는데 하락 지속형으로 그림을 갖고 나왔어요. 하락 지속형으로. 결국은 하락한다인데 가격 반발력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가격 반발력이. 하락 추세에서 가격 반발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일단은 저항 부분도 높게 올려지고 지지 부분도 죄송합니다. 지지 부분도 그리고 저항 부분도 같은 방향 윗방향으로 가잖아요. 페넌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차익 실현 때문에 고점도 낮아지는데 저점도 높아지는 이게 페넌트형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 안 되시면 녹화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페넌트형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쐐기형의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위면 위쪽, 그죠? 그리고 상승 국면에서 나올 때는 아래쪽이니까 이제 하락 국면에서는 둘 다 하락 쪽으로 이렇게 놓고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가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윗부분에서 그 물량을 차익 실현 혹은 투매를 하는 쪽도 일단 가격 반발력을 보고 밑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쪽으로 던진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나오냐면은 밀려 내려올 때 하락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밀려 내려오겠죠? 근데 반발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거래량의 기준이에요. 거래량이 죽은 이후에
그럼 실질적인 추세 전환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후에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그 반등 탄력은 대략 2주 정도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렵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상승 세기형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 세기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실시간 첨삭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그게 또 중요하죠. 신뢰도가 좀 낮다 할지라도 추세 부분이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특히 이러한 변곡 라인에서 이거는 뭐 하락입니다만 만약에 이게 이제 상승 기준으로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터지고 갭으로 상승 탄력이 한번 또 표출되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뭐 그런 종목은 또 접근을 해서 수익을 크게 창출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 만큼 첨삭주도 꼭 참여하시고요. 자, 실전 차트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기형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정형화돼서 찾기가 어려워요. 다만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락 추세에서 방향이 같죠. 네? 방향이 같은 쪽으로 돌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테넌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고점이 여기가 높아지고 오히려 저점이 낮아지면서 저항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보시면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2주 이상이 돼 있어서 완전한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추세 부분으로 해석을 해드릴 때는 방향성 부분 지금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하락 추세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쐐기형이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림산업 뭐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한번 놓고 볼까요? 현대건설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에 뭐 쐐기형 같은 경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히려 쐐기형보다는 앞부분의 복습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뭐 깃발형이라든가 뭐 쐐기형에 왜 깃발형이냐? 비슷비슷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글쎄요, 쐐기형이라고 놓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그 패턴 깃발형이든 페넌트형이든 쐐기형이든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기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승, 급등락, 상승 또는 하락 이후에 주추세에 반하는 눌림, 조정이 됐던 뭐 반등이 됐던 주추세에 반하는 눌림이 나오고 그 구간이 끝나는 무렵에 거래량이 다시 수반된다. 급등락 이후에 거래량이 줄고 다시 주추세로 돌아갈 때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깃발형이든 페넌트형이든 쐐기형이든 같은 맥락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체 추세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패턴형 부분, 지속형 부분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는 반전형인데 어찌 보면 반전형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속형은 뭐 좀 더 간단하고 추세 부분도 짧거든요. 근데 반전형의 기준에서는 많이 길어요. 많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어려움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으니까 빨리 지금 실시간 채팅 첨삭지도 참여하셔서 교육받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로 수익 계좌 창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주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